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입니다. 몇 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익숙하신 분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 도산대로에 있는 현대 모터 스튜디오 서울입니다. 여기 옛날에 포니의 시간 전시 때 한 번 온 적이 있었죠. 그 이후에 현대차에 경사스러운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누적 생산 1억대를 넘겼어요. 1억대. 1억이라는 숫자가 되게 우스워 보이는 시대긴 해요. 왜냐면은 아파트값, 집값 이런 것들 뭐 훅 하면은 10억 넘어가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고급 브랜드, 고급 수입차들 막 1억, 2억, 3억 그냥 훌쩍 넘어가고, 얼마 전에 우리 에스턴 마틴도 5억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억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시 와 보니까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헤리티지라는 것과 상당히 연관이 많은 1층, 2층, 3층 전시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1층에 딱 보이는 차가 오른쪽에 민트색 차 한 대 있고 왼쪽에 노란색 차 하나 있죠. 심지어 민트색 이 차는요, 바디 컬러도 민트색이고 휠 색상도 민트색이고 시트의 내장재 색깔도 모두 민트색입니다. 요즘 친구들이 봤을 때는 되게 힙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차량이 현대차가 처음으로 생산한 차량, 코티나라는 차입니다. 현대차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다는 분들은 현대차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현대자동차의 초대 회장이신 고 정조영 회장께서 일제시대 때 자동차 공업사를 차리신 게 아도 정비공업사라는 곳이었어요. 아도가 무슨 뜻이냐? 아트의 일본식 발음이에요. 차 한번 고쳐도 아트를 한번 고쳐보겠다, 이런 의미에서 아도 자동차 공업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때 역사가 되게 굴곡이 많잖아요. 막 일제강점기였다가 해방됐다가, 해방되고 5년 뒤에 바로 한국전쟁 발발하죠. 되게 거친 길을 많이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주영 회장께서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 시대의 자동차가 요즘 자동차 기술로 봤을 때는 되게 형편없고 뭐 좀 약간 구리고 그래 보일 수는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도 자동차 산업은 모든 첨단 산업들이 다 합쳐진 그런 산업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만들고 싶다고 해도 당장 만들 수가 있냐? 못 만들죠. 요즘에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자동차 만들기,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만들기 쉬워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테슬라도 처음에 벤츠 부품 무지하게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자동차를 만들고는 싶은데 처음부터 자체 기술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포드 자동차의 조립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티나요, 현대가 아니라 포드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실 겁니다. 상당히 미국 차의 향취가 많이 납니다. 범퍼 같은 것도 다 크롬으로 되어 있고요. 백태 타이어에다가 가운데다가 크롬 떡하니 박아 놓은 거, 이런 것도 뭔가 미국스러운 느낌이 들죠. 칼럼식 기어노브, 그리고 일열 벤치 시트. 요즘 자동차들 보면은 대부분 이 주유구가 어디에 있나요?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사이드 판넬에 있죠.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사이드 판넬이 있단 말이에요, 주유구가.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꽁무니 쪽에다가 많이 뒀습니다. 코티나 같은 경우에도 뒷범퍼 위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현대차의 시작을 알리는 모델이다 해서 1층에 들어오자마자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코티나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코티나 못 보실걸요. 자동차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처음 봤어요, 코티나. 자동차를 좋아한다, 난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 이거 있을 때 보셔야 됩니다. 있을 때 보셔야 돼요, 진짜. 자, 그러면은 코티나 옆에 있는 차는 뭐냐?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귀여운 포니가 한 대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냥 포니가 아니죠. 위에 택시 가등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우리나라 택시는 아닌 것 같잖아요. 송강호 배우님 출연하셨던 택시 운전사인가? 그 영화를 보면은 그때만 해도 택시는 녹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는 노란색이잖아요. 이 차는요, 현대자동차에서 포니를 만들고 처음으로 수출을 보낸 차입니다. 에콰도르에서 실제로 택시로 20년간 계속 굴러다니던 모델이에요. 그런 역사 깊은 모델이 에콰도르에 있다? 야, 저거 뭐해? 안 갖고 와? 어느 정도의 도색 같은 경우에는 다 조금씩 소리를 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외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깔끔한데요, 이런 데를 보면은 세월의 흔적을 조금씩 느낄 수 있죠. 이런 몰딩 같은데 못으로 박아놓은 거 보세요. 부품 수급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그냥 일단 대충 못으로 다 박아둔 거야. 심지어 엠블럼까지
이 차는 세월의 흔적이 상당히 많이 묻어나는 차입니다. 포니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고유 모델이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다른 브랜드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특히 미쓰비시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쓰비시 랜서를 어느 정도 기반으로 두고 있다라는 것들 많이 아실 거고요. 동력 계통의 개발 이런 쪽까지 가게 되면 진짜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한 건데 뭐 조립 생산 이런 것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까지 건너가기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요, 저 코티나가 1968년에 나왔다고 했죠. 이게 나온 게 1970년대예요. 채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처음으로 우리의 고유의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근데 첫 고유 모델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때까지 이제 파워트레인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까지 연그러지진 않은 거죠. 1층에는 이런 역사적인 올드카 두 모델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은 한번 2층을 올라가 볼까요? 이제 현대 모터 스튜디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층에 반쪽은 폴바셋이 있고요. 나머지 공간, 저 반대쪽 같은 경우를 이번에 전시 공간으로서 만들었는데요. 차량이 전시되어 있진 않고 관련된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좀 많이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첫 걸음. 야, 이때 조립 라인이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있네요. 68년 처음으로 조립 공장으로서 발을 내디뎠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속된 말로 쪽팔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회사가 걸어왔던 길, 분명히 처음에는 힘들 때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현대차는 현대차인데 현대차의 로고를 박지 못하고 포드 자동차의 로고를 박아야 되는 시절, 어떻게 보면 좀 흑역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 우리 조립 생산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라고 딱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죠. 조립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 매립 승인, 울산시 매립 공장 실시 계획 인가증, 이런 공문서까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시의 질이요, 상당히 나쁘지가 않아요. 도약의 발걸음이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고유 모델인 포니를 생산하던 때를 그리고 있습니다. 포니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 과정을 묘사한 그림이라고 해서 이런 문서들까지 하나하나 다 있고요. 생산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배치하던 것들 다 너무 꼼꼼하게 많이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1층에서 봤던 게 딱 여기까지 라인이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스포의 영역이긴 한데, 조립 생산을 하다가 독자 모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생산 자동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막 사람들이 일일이 다 만들고 조립하고 막 그래야 돼서 사실 생산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거를 자동화를 해서 조금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게 이제 90년대 넘어오면서인데, 생산 자동화라는 세션으로, 세 번째 세션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이 다시 첫걸음이라는 세션입니다. 다시 첫걸음이라는 저 문장이 이번 전시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이번 전시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현대자동차 엘라베마 공장부터 해서 요즘에 글로벌 현대자동차 공장들 많잖아요. 최근에는 저 싱가포르의 미래형 공장 이런 것들을 또 만들기도 했잖아요. 앞으로 미래는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이다 해서 다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이런 전시를 하기도 했죠. 사실 조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1억대라는 대수가 얼마나 크게 체감이 된지 아실 것 같아요. 1968년에 코티나를 처음으로 생산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듬해 코티나를 5,000대를 생산을 했습니다. 쭉 이어서 보시면요, 쭈쭈쭈쭉 몇 대 생산 기념 이런 것들 적혀져 있죠. 300만 대, 500만 대, 800만 대, 1000만 대입니다. 1000만 대면요, 지금 누적 1억 생산 기념이잖아요. 10분의 1이잖아요. 엑센트예요, 엑센트. 언제적 일이냐면요, 1996년입니다. 1996년에 28년 전이 1968년이거든요. 그리고 1996년에 28년 뒤가 2024년이에요. 현대차의 역사를 이렇게 반으로 똑 갈라놓고 봤을 때 전반기 동안에 1000만 대를 밟고요, 남은 후반기 동안에 9천만 대를 판 거예요. 얼마나 글로벌적으로 차를 많이 갖다 팔고 얼마나 생산 능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적으로 현대차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저 약간 이거 보면서 솔직히 조금 국뽕이 차올랐거든요. 솔직히 뭐 나는 문서고 뭐고 잘 모르겠고 난 그런 거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고 차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러면 한층 더 올라가 보면요, 수많은 디테일이 설계한 곳 설계실이라는 곳으로 해서요, 한쪽 벽면을 그 옛날 시절의 설계실처럼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인테리어를요.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다 준비를 했다니까요.
실제로 옛날에 현대차를 설계할 때 썼던 도면들 같은 것들, 엠블럼 도면이래. 아니 이때 시대에 뭐 캐드가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 이때는 진짜 다 손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하나. 여기 보시면 적혀져 있어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서 트렁크 리드 로크 오너번트 엠블럼, 이렇게 다 자대고 그리고 컴파스 찍고 돌리고 했던 거예요. 한쪽 면이요, 이게 조금 선이 옅어서 잘 안 보이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게 1세대 소나타 말고요, 소나타 있죠, 소나타. Y1 시대의 소나타. 소나타는 자동차라고 놀림을 받아서 소나타로 나중에 개명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 Y1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그렇게 신통치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을 계속 쭉 이어서 2세대 소나타, Y2 소나타죠. 거기까지 이어가면서 이제 소나타가 대박을 치기 시작하고 현대자동차를 대표로 하는 중형 세단이 된 건데, Y1 소나타 도면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실물 여기 있습니다. 이쯤서부터 제 세대랑 슬슬 맞아요. 코티나랑 포니는 내 세대보다는 좀 아래쪽이야, 많이 아래쪽이야. 그래서 뭔가 향수라든가 공감이라든가 이런 걸 얻기는 어려운데, Y1 소나타 그리고 스텔라, 저 이거는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와, 이거 보니까 약간 느낌이 몽글몽글해져요. 요즘에는 뭐 공기 역학이니 뭐니 해서 유선형으로 둥글둥글하게 차를 만들죠. 특히 전기차 시대가 오에 따라서 솔직히 2박스, 3박스 이렇게 해서 뭐 박스형 차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크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벤츠 EQS SUV 같은 차를 놓고 봤을 때 그거를 2박스라고 굳이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디자인 쉐입을 봤을 때? 얘는 진짜 완벽한 3박스죠. 명확하잖아요. 박스 하나, 박스 둘, 박스 셋. 범퍼에 크롬 번쩍번쩍 하잖아요. 클래딩마저 크롬으로 이렇게 번쩍번쩍 해놨습니다. 이 Y1 소나타가 처음으로 소개가 된 게 1985년도인데요 사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자동차 시장이 되게 많이 변했어요. 실제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죠. 실제로 경제 생활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층들이 훨씬 많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쯤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계기로서 도약하는 계기가 하나가 있는데, 88 올림픽.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국민의 생활 수준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고급 세단, 고급 중형차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랜저도 그렇고요. 여기는 Y1 소나타, 데뷔연도 언제라 그랬죠? 85년도라 그랬죠. 그 시기에 이런 차량들이 만들어져요. 야, 이거는 진짜 이 시대의 자동차들의 감성이에요. 5스피드. 요즘 젊은 친구들 모를걸요? 5스피드가 뭘 의미하는지? 5단 변속기란 뜻입니다. 아니 5단 변속기가 뭐 그렇게 자랑할 거라고 가운데 레터링까지 붙이고 다니냐. 아, 5단 자동 변속기쯤 되나 보다. 80년대 중반에 5단 자동 변속기면은 자랑할 만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수동 변속기입니다. 이때는 뭘 해도 자랑이 되던 때였어요. 심지어 이때 ABS 달려있다? 끝장났어요. 차 유리창에 ABS 스티커 붙이고 레터링 붙어져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낭만이 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끝났다. 이 차 타는 사람 돈 좀 있는 사람이구나. 딱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뒷시트 헤드레스트 뒤에 스테레오 스피커. 야, 이거 끝. 이거 박수. 이거 박수. 이거는 진짜 고급 자동차의 상징과 같은 거였어요. 홈 오디오 갖다 박아놓은 것도 저것보다는 좀 덜 크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던 시대였습니다. 예, 그래서 3층에서 첫 번째로 보는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프랜차이즈 중에서 가장 큰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는 소나타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포니를 설명드리면서 동력 장치까지 온전히 내재화하는 거 여간 힘든 일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요즘 현대, 기아, 내연기관 다 어디서 만들어요? 현대차에서 만들죠. 전기차들 파워트레인 어디서 만들어요? 현대차에서 만들죠. 레이 EV나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그런 아주 경영 같은 경우만 이제 사다 쓰고 나머지는 다 독자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동력 계통의 독자 개발은 처음이 뭐냐? 여기 있는 알파 엔진입니다. 현대가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엔진이에요. 알파 엔진. 그러면은 이 알파 엔진이 최초로 탑재된 차는 뭐냐?
여기는 바로 스쿠프입니다. 관리 미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스쿠프는 후기형으로 보여요. 조금 더 유선형으로 둥글게 됐죠. 전기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모델이 됐던 엑셀하고 조금 더 비슷한 디자인이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자동차 문화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스쿠프도 어떻게 보면은 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온전히 효율성에만 비춰서 차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사실 2도어 쿠페는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되는 차죠. 그 크기의 차를 가지고 문짝 4개 만들고 실내 내부 공간 꽉꽉 채우고 하면 사람이 얼마나 타고 짐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진짜 2도어 쿠페는 그야말로 사치스러운 차예요. 딱 설명에 올림픽이 적혀져 있어요. 88 올림픽 전후로 스포츠와 레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알파 엔진이 탑재가 됐다. 처음으로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엔진이 얹힌 차량이다. 단순히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능적으로도 좀 끌어올리고 싶어 했던 그런 엔지니어들의 열망이 있었던 차였어요. 그래서 터보 엔진이 달린 차량도 판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스쿠프 터보가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되게 많은 놀림을 받았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느린 2도 쿠페다, 이런 얘기도 듣기도 했었고요. 뭐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브랜드건 간에 처음으로 시도할 때에는 다 조금씩 멍청한 짓들을 해요. 조금씩 다 이상한 물건들을 만들긴 합니다. 그런 트러블들을 안고 야, 치사하고 들어와서 2도 쿠페 못 만들겠다 하고 만약에 접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N이라는 브랜드가 아마 없지 않았을까요? 스쿠프 이후에도 현대차는 계속 티브론 터뷸런스, 투스카니, 제네시스 쿠페, G70이 뭐 쿠페형으로 처음에 계획이 됐다가 나중에 세단이 됐다라는 카더라,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건데, 사실 스쿠프는 처음으로 독자 엔진을 넣었다라는 상징성도 있지만은 지금의 현대자동차의 모터스포츠에 대한 행보를 봤을 때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큰 모델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층에 있는 마지막 모델입니다. 엘란트라. 부분 변경 이전의 엘란트라는 이제 길거리에서는 진짜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아반떼가 CN7이잖아요. 그러면은 CN7 이전에 AD, MD, HD, XD, 아반떼, 왜 아반떼가 7세대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1세대가 바로 이 엘란트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반떼 수출명 엘란트라죠. 그렇다면은 이 엘란트라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까? 물론 아반떼라는 상당히 글로벌리하게 많이 팔리는 모델로서의 상징성도 가지고는 있지만, 아까 전에 우리 2층에서 보고 왔었던 거, 1990년대 공장 자동화 설비 이후에 최초로 생산된 차량이 바로 이 엘란트라라고 합니다. 울산 3공장을 통해서 자동화 설비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기계가 움직이고 있죠. 포니 때까지 막 사람이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막 기계들이 움직이면서 차를 조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한쪽 면에 광고를 보여주고 있어요. TV 광고. 근데 우리 엘란트라 광고 하면은 이거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와 함께 달린다. 고성능 엘란트라. 올드카를 볼 수 있는 행사는 일단 여기까지 있고요. 1억 생산 기념 행사뿐만 아니라요, 현대자동차 모터 스튜디오 고양도 그렇고요, 여기 서울도 그렇고, 미리 신청만 하시면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가 있는데요, 경험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오늘 시승하실 차가 이제 그랜저 CX 모델이고요. 1990년식 차량입니다. 2.4 가솔린 모델 되어져 있고요. 지금 누적 주행거리는 17만 5,742km 주행한 차량입니다. 17만이면 상당히 짧게 뛰었네요, 생각보다. 보관을 하고 있던 차량으로 알고 있어서 주행거리가 길진 않습니다. 헤리티지 차량이 몇 대 정도 있나요? 지금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차가 포니2 모델이 있고요. 네. 그랜저 CX 차량, 다이너스티 차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 네. 그리고 2호에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네. 갤로퍼 차량도 곧 있으면 시승도 할 수도 있습니다. 갤로퍼. 네. 서울도 그렇고요, 고양도 있습니다. 고양에도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헤리티지 카를 직접 운전은 좀 그렇고요, 동승을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 저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1세대 그랜저예요. 갑그랜저. 에어컨을 켜고 틀었을 때 진동이 있는 모델 진짜 오랜만에 타보는 것 같은데, 근데 엔진 소리는 되게 짱짱하네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제 진짜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외조부께서 이 갑그랜저를 타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갑그랜저는 진짜 부의 상징이었어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그랜저가 86년도에 출시가 되고 92년도까지 생산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물가지표를 보니까 87년도 목동 20평대 아파트 가격이
2,1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랜저가 그때 당시 출고가 한 1,300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랑 이제 비슷했던 그런 가격이었던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현대차는 아니긴 하지만은 롤스로이스 한 대 정도의 이제 대충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외조분께 잘 보였어야 되는 건데 옛날 이때 차를 보시면은 시트가 진짜, 이거는 그때 당시에 가정집에 가면은 그 가죽 시트 말고 천 시트 같은 거 있어요. 진짜 앉으면은 바로 푹 꺼지는 그런 천 시트 같은 거, 그게 차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 90년대 중반 때까지 이 시기에 차를 타면은 그 차 안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특히 그 배기 쪽에서 가면은 그 연소되는 냄새도 그때만의 향기가 있어요. 와, 근데 그게 지금 맡고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진짜 한 너댓 살 때, 그때 외조부께서 운전하시던 그랜저를 탔을 때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갖고 되게 묘하거든요. 되게 오묘해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한. 예. 근데 재미있는 게요, 승차감이 나쁘지가 않아요. 요즘 나왔던 차량이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되게 물렁물렁한 승차감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올드카 계열들이 지금 그런 것들이 문제라 그래요. 플라스틱이 됐든 뭐가 됐든 물기를 머금고 비틀어지고 막 그러면서 변형이 일어나고, 사실 그런 데 있어서 유지 보수가 되게 힘든 건데, 얼핏 보면 살짝 비틀어진 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100% 컨디션으로 유지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깔끔하게 너무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내장재요, 진짜 어디 벤틀리나 가야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시트가 너무 편합니다, 진짜. 조명도 와, 조명이 다 들어온 데다가 이게 은근히 또 패턴이 크리스탈 패턴이네요. 이 차량이 막 나오고 했을 때 또 부의 상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크리스탈 재떨이 같은 거 있어요. 약간 그것과 비슷한 무늬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신형 그랜저를 시승을 했었지만은 진짜 스티어링 휠의 모양은 헤리티지를 잘 이어받았네요. 진짜 그때 느낌이 딱 나네요. 한번 지금 눌러보면 네. 또 작동도 합니다.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또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안테나가 나오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언덕길인데도 힘에 붙인 거 하나 없이 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월도 하고요. 정숙하죠. NVH가 너무 좋아요. 네. 아이들링 상태에서 살짝씩 부하올 때 진동 오는 건 있어도 주행만 들어가면은 엔진 소음도 되게 적고 진동도 올라오지 않아요. 심지어 얘 지금 이때는 또 특징이 뭐가 하나 있냐면은, 그 미션마다 몇 단인지 자랑을 해놔요. 포스피드 오토매틱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강남의 언덕길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되게 가파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급격하게 킥다운이 된다거나 그런 거 없이 되게 잘 치고 올라가네요. 와, 심지어 이거 크루즈 컨트롤이 있네요. 맞습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네. 공조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화면도 확인해 볼 수 있죠. 요즘 차로 치면은 이제 프로토 에어컨 같은 느낌인 거네요. 오토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오토 템포러리에서 기온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 파란색, 빨간색이 아니라. 이러면은 진짜 프로토 에어컨하고 다를 게 없죠. 뒷좌석 이따 앉아보시면 또 전동 시트도 작동이 됩니다. 그거 요즘 그랜저에 달려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GN7에. 네. 올드카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런 모터류 이제 고장 났을 때 대응하는 걸 거예요. 그걸 어디 와서 구해, 이제 와서. 수급이 될 때까지 네. 아무래도 올드카이다 보니까 이제 네. 시승을 그때 시기에는 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시승을 예약하시기 전에 미리 이제 고객센터라든지 홈페이지나 네. 시승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죠. 이 헤리티지 시승은 어떤 분들께서 많이 신청을 하세요? 중장년층 분들도 신청을 하시긴 하는데 네. 20대이신 분들을 좀 많이 하시긴 하세요. 왜냐면 20대. 그 시절 감성을 좀 느끼고 싶으신 분들. 또 힙하다고 느끼는구나, 요즘 친구들은 또. 맞습니다. 그리고 간혹 그 부모님이랑 같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 그런 경우에는 차량으로 인해서 그 시절을 좀 추억을 또 회상을 해볼 수도 있고 아. 아들한테 그 시절 추억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볼 때는 되게 기분이 좀 좋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나오는 차들을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차를 탈 수 있는 경험은 거의 없거든요. 기회가 없어요. 정말 짧은 동승이었지만은 그래도 외조부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추억이 많이 생각나는 그런 시승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거 시간 되면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제가 말씀드렸던 시트, 예. 옛날에는 가정집에 이런 시트 이 소파 많았어요. 이게 이제 윈도우 파워 버튼이고 이게 시트를 앞뒤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너무 잘 움직여 진짜. 2열 벤치 시트가 통째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해서 최대한 하잖아요. 헤드룸 공간도 일단은 손날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 나오고요. 옛날 차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차들에 비해서 작은 건 있어요. 너무 좋네요 진짜. 여러분 이거는 꼭 경험해 보실 수 있으면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1층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1층으로 내려온 이유가요, 제 머리 뒤에 보이시죠? 이 포니 택시 위에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경축 몇 대 생산인데 이 숫자를 세어보시면요 1억 1대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행사의 이름은 무엇이냐, 다시 첫걸음. 1억 대를 생산하고 나서부터 다시 한 대서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다. 되게 상징적인 문구 같아요. 순수하게 국산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산차 브랜드 중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이면서도 요즘의 행보를 보면은 상당히 헤리티지적으로도 그 다음에 모터스포츠에 있어서도 인상 깊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좀 그렇다 보니까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한번 와봤고요. 그리고 이때 아니면 진짜 언제 코티나 포니, 소나타, 엘란트라 이런 모델들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이 행사가 딱 한 달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좋아하시고 자동차에 대한 향수를 지니시고 계신다고 하면은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와봤는데 되게 좋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의 역사를 반뚝 잘라서 봤을 때 이후의 반에 있어서 차를 정말 무지막지하게 팔아먹었더라고요. 단시간 내에 9천만 대를 팔았는데 앞으로도 앞날을 응원한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가밥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